안녕하십니까. 보상손해사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륜자동차를 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담보 이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도 제도성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는 부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부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험사마다 이제 부담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보장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담보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제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제 특별약관인데요. 이 특별약관이 보통 이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요거에 이제 부수적으로 결부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부담보 특약을 별도로 가입을 하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제 부수적으로 가는 거죠. 이거 왜 가입하냐는 거예요. 이 가입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 도대체 왜 이 부부당 특별약관을 가입하느냐? 이건 위험 요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률. 그러니까 위험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륜차를 타시는 분이 있어요. 이륜차. 이륜차를 타시는 분은 당연히 이걸 타시는 분과 타지 않는 분 중에 이쪽이 더 위험률이 당연히 크겠죠. 위험률은 결국에 이건 뭐냐면 사고 발생 가능성. 과연 누가 더 사고가 많이 나겠냐는 거죠. 이륜차를 타시는 분이 안 타시는 분보다 당연히 위험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위험률에 따라서 뭐가 비싸지느냐. 위험률이 높으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뭐가 높냐. 내가 내야 하는 납입 보험료가 높죠. 같은 값으로는 보험을 가입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륜차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나 그거 안 해줘도 돼. 대신에 뭘 해줘? 보험료를 안 탔던 사람하고 똑같게 좀 해주면 안 될까? 내지는 비슷하게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 알았어. 너 이륜 자동차 타다가 사고 나면 나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내가 보험료 비슷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이륜차 운전 중에 다치면 담보를 해주지 않는 특별약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맞춰주는 거죠. 이 보험료가 비슷해진다는 건 결국엔 담보액도 비슷한 정도까지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륜차를 타셨던 분들, 내지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이 내가 이륜 자동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지해야죠. 고지하고 나면 당신은 이륜차를 타니 기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고지를 하게 되면 당신은 이륜차를 타니까 이륜차 타다가 사고 나면 보장하지 않는 특별약관이 부과돼요. 라는 거예요. 약관 규정 볼게요. 1조에 보면 체결 및 효력이 나왔어요.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이건 뭐예요? 기본계약이에요. 기본계약.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과해서 이루어진다. 이 특별약관 자체는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에 승낙함으로써 부과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지를 하고 나 부담보 해줘도 돼. 나 부담보 해줘도 되니까 가입만 시켜줘 라고 청약하고 오케이 알았어. 너가 부담보 한다는 거지. 그럼 난 널 받아줄게 라고 함으로써 이 특별약관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기준대로 약관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2항도 3항도 같이 볼게요. 이 보통약관 기본계약이라 했어요. 기본계약.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 사유에 따라서 효력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효력이 없다. 결국 기본계약이 성립할 때 얘 특별약관도 같이 성립하는 거죠. 특별약관도 부가해서 이루어지니까 성립하는 거겠죠. 그리고 얘가 효력이 없어지게 되면 얘도 효력이 없어졌다. 결국에 이건 부종성이 있다. 기본계약에 특별약관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과해서 이루어진다. 결국 이륜 자동차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고 관리하지도 않았던 경우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여기서 부가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요 뒤에 나와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요게 핵심이에요. 이 부담보 특약이 내용은 이 2조에 다 있어요. 2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핵심적인 거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 중에는 이 부가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결론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담 보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건데 여기서 예외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냐? 소유, 오케이. 이거 내 거. 소유니까 내 거. 내 거는 뭐예요? 이 이륜차가 내 거.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돼요? 보험 가입. 아이고. 보험 가입. 보험 가입 확인해 봐야 되겠죠? 또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소유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소유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사용은 어떤 사용만 해당하냐면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인정돼요. 일회적 사용은 제외. 만약에 제가 이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게요. 이륜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근데 저는 제 소유도 아니고 친구 거를 빌려서 하루만 운전했다. 일회적 사용. 그러니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 유형 하나 나왔어요. 정리해 볼게요. 이 특별약관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사용이라는 의미는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만 포함하는 거고 일회적 사용은 제외하고 있어요. 일회적 사용 대표적인 게 여가, 레포츠. 그럼 예를 들어 ATV를 탔다 볼게요. ATV를 탔다. 아니면 뭐 킥보드를 탔다. 킥보드를 탔어요. 킥보드를 탔는데 이게 일회적인 거. 일회적이라고 하면 일회적 사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륜자 부담보득약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보통약관, 기본계약이죠.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의 내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약 자체가 기본계약이 예를 들어 상해 후유장애였다. 상해 후유장애 담보였어요.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하고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였다. 라고 볼게요. 기본계약이 이거예요. 그럼 이 기본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서 기재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운전은 탑승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승한 것도 포함입니다. 동승. 뒤에 타는 것도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이게 이제 상해 사고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급격, 우연, 외래라고 하는 상해 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 이륜차 뒤에 동승을 했어요. 동승을 한 상태에서 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친구가 친구가 음주를 했던 아니면 뭐 단독사고를 낸 거죠. 단독사고를 내서 가드레일에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 나도 쿵 날아가지고 쾅 하고 떨어지면서 사고가 막 발생을 했고 그 사고 때문에 실명을 했다고 볼게요. 실명을 하고 나면 뭐 양한 다 실명이라고 할게요. 양한 실명. 앞에 안 보입니다. 내지는 뭐가 좋을까요? 심장 이식을 했다 합시다. 심장 이식을 했어요. 심장 이식을 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심장 이식은 100% 후유장애입니다. 100% 후유장애니까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죠.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해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거? 후유장애 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발생을 했죠. 아까 심장 이식을 했다 했으니까 이거 100% 후유장애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요. 또 뭘 하냐면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도 않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친구의 오토바이를 탑승하죠. 동승을 했어요. 동승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구가 잘못해갖고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약관은 뭐라고 돼 있었냐면 상해 후유장애 담보가 있대요. 실명을 하니 이게 이제 100% 후유장애인데 내지는 심장 이식을 했어요. 100% 후유장애예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두 번째로 보험료의 납입도 면제해주지 않는데요. 50% 이상 후유장애 시에는 납입 면제, 80% 이상 후유장애 시에 납입 면제. 이건 생보사고 이건 손보사죠. 납입 면제 조항이 있었다라고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납입 면제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안 돼요. 보험금 지급 안 되는 거 플러스 납입 면제도 안 돼요.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사유. 부담보 특약에서는 이 조항이 핵심 내용인데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납입 면제도 시켜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다만 피보험자가 예외적인 경우에는 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거 탑승 포함이에요. 하는 사실을 요게 뭐예요? 요게 면책사유예요. 면책사유. 이게 면책사유죠. 왜? 이륜자 부담보 특약을 하면서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이렇게 사용하면 면책을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얘가 면책사유인 거예요. 면책사유. 이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냐면 회사가 있고 이 입증을 다 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면책사유니까. 그리고 납입 면제 역시 한다. 그러니까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이 면책사유,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운전을 했다라는 사실이 면책을 시켜주는 이유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 사고는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면책 플러스 납입 면제도 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걸 보험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받는다는 거. 그러면 아까 있었던 거랑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 출퇴근용품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책이라고 했고 면책이라고 했어요. 이 경우에 면책인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1번이에요. 예외 어떤 거였죠? 일회성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라 그랬죠. 예외. 그래서 레저나 여가 이런 경우는 부책을 해준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이거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 어떤 사실을 이 면책사유에 대한 거 입증을 못하면 이러면 어떻게 한다? 부담보 특약이 적용이 안 되니까 보험금 지급 앤드 납입 면제 두 가지죠. 보험금도 지급하고 납입 면제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또 나와요. 과연 이륜자동차는 뭐냐는 거죠. 이륜자동차가 그럼 어떤 거냐? 이륜이니까 이거 이제 바퀴륜자 아닙니까?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라는 거죠.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총 배기량 또는 전격 출력, 그다음에 크기 이런 거 관계없이 크기에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이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되어 있는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전동 킥보드, 전동 휠, 그다음에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한다. 다만 어떤 거는 빼냐면 장애인,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 휠체어, 그다음에 의료용 스쿠터, 요거는 제외시켜요. 그래서 얘네는 이륜 자동차가 아니에요. 전동 휠체어나 의료용 스쿠터는. 용어 풀이 보시면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PM이거든요. PM. 퍼스널 모빌리티, 세그웨이, 전동일,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 그다음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라든지 원동기 자동차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세그웨이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바퀴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전동일은 뭐 바퀴 하나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달려있는 거. 요게 이제 공유 킥보드 많이 나오니까 공유 킥보드 많이 문제가 되죠. 공유 킥보드 사용하다가 이륜 자동차로 부담보트가 걸리느냐 마느냐 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요 공유 킥보드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얘기하는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그럼 과연 어떤 의미냐? 이륜인 자동차에 축차를 붙인 자동차, 이륜이니까 오토바이가 있겠죠. 오토바이가 이렇게 있으면 오토바이 이렇게 더 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뭐 달아가지고 같이 막 가게끔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륜 자동차, 그와 유사한 자동차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동력발전 사용을 하는 건데, 내연기관으로 가는 거, 여기 이제 전동기로 가는 거고, 3륜이나 4륜도 유사하다면 다 포함이다. 그러니까 2륜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바퀴가 그럼 2개인 거만 얘기하냐? 그럼 3개인 거는 어떡할래? 4개인 거는 어떡할래?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내연기관을 이용하든 전동기를 이용하든 3륜이든 4륜이든 그거하고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다 포함이다. 꼭 2륜, 바퀴가 2개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규정이에요. 계속 볼게요. 2항 및 3항에서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만약에 이게 변경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변경된 거 기준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 당시에는 이륜차가 아니었어요. 근데 변경이 돼서 이륜차가 됐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륜차니까 부담보다. 이 규정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륜차였는데 변경이 됐어요. 이륜차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 이건 담보돼요.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 처리 확인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 꼭 발행을 또 뭐 어떻게 볼 거냐, 뭐 발급으로 볼 거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근데 경찰서에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관할 경찰서가 꼭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곳이어야 되는가? 이제 사실 이거 관할 경찰서는 사고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한 관할 경찰서가 이제 작성을 하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꼭 여기 이제 명백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핵심은 이거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 처리 확인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하던 도중에 발생한 건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걸 좀 판단을 해보겠다. 경찰서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찰서에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좀 보겠다. 뭐 이런 거고요. 여기 등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3조입니다.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약관 이게 뭐예요? 부담보 특별이죠. 부담보 약관이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 요거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경우에 이 부담보에 대해서 부활을
청약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약관의 부여를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서 보통약관과 동시에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아까 어떻게 했냐면 기본계약이죠. 보통약관이 성립하면 부담보가 성립하는 거였어요. 얘가 소멸하면 얘도 소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얘를 부활하면 얘가 부활한 경우에만 돼요. 그죠? 승낙한 경우. 보통약관이 부활해야 얘도 부활되는 거예요. 결국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성립도 소멸도 부활도 된다는 거. 보통약관이 성립해야 부담보도 성립하고 보통약관 소멸하면 부담보 소멸하고 보통약관이 부활해야 부담보도 부활한다. 보통약관에 따라서 부담보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준용규정 봅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이나 해당 특별약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상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기준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륜자동차는 어떻다, 유형별로 세부 기준은 어떻다, 뭐 이제 이륜자동차에는 일반형, 특수형이 있고 뭐 기타형도 있다, 이런 쭉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한 거라 가지고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 저희 보상손해 사정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부장 특별약관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실무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륜 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걸리면 보험금 지급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려버리면 보험금 지급,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그리고 납입 면제도 안 돼요. 이러니까 이걸 보험금 지급도 받고 납입 면제도 받을게끔 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보면 첫 번째로 어떤 거? 일회성. 이러면 돼요. 또 어떤 경우? 회사가 입증을 못한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보험금 지급이 돼요.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또 복잡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는 뭐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부담보 특약하고 관련된 거 이제 설명 의무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체결 과정상 보험자의 중과실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할 건가? 요런 문제도 좀 있고, 세 번째로 이게 통지 의무랑 맞물리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특별 약관을 다 설명드리면서 하기에는 양이 좀 너무 많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 내용을 한번 다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 약관과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 꾸준히 올 예정이니까 계속 좀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